이제 우리가 영양실조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서실조도 있거든요. 지금 참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부모님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끔찍한 사건, 주인공들이 있죠. 그들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소속감과 자율성과 유능감을 어디서 느끼죠? 학교 밖에서, 집 밖에서, 위기 학생들 사이에서 느끼는 겁니다.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게임이 제공하는 것들이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는 이런 감정을 못 느껴요. 그럼 아이는요, 중요한 게 반드시 다른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이 감정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중요한 게요, 능력이 있다 그러는 게 도대체 뭘까? 정말 부잣집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까?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엄마랑 있으면 좋아. 엄마랑 얘기를 해보면 뭔가 답이 나오네?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은요, 과연 그런 아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일단 빨리 문제를 먼저 풀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추성 엄마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배추성에 워낙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학 서열화, 학벌 차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세 번째, 학부모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교육의 마케팅 때문이다. 네 번째, 상류층이 주도하는 사교육 무한경제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자, 택지 준비되셨나요? 네. 고르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자, 한번 보세요. 다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네. 자,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향신문 특집 기사예요. 모처럼 제가 배치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 기사에 부제가 달려있어요. 강남 사는 미니 엄마의 이야기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실상.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니 엄마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친구인데 다 기사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인성 위주 교육 받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 이게 다 엄마들 초기에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6살 겨울방학 되면 엄마들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다. 초1부터 빅3 어학원.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네? 빅3 어학원번에 미국 교과서 선행학습. 엄마들은 6학년까지 영어 끝내놓고 중학교 보내고 싶어해. 중1, 중2 되면 비로소 아이 성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고 엄마가 공부시켰어야지. 이런 말들로. 네. 저는요, 우리나라 교육 김영란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하는 사람을 다 감옥에 쳐놓습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렇게 대학 가고 취업해도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그런데 엄마들은 최선을 다해. 이게 문제예요. 배추동에 가면 진짜 맹목적인 부부들 많거든요. 앞에 골드라는 영화 보셨죠?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특목고 간 애들은 초3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시대도 나가야 하니까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 큰애 키울 때 입시제도가 바뀐다 어쩐다 했지만 결국은 다른 거 없이 일찍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학원을 돌리는 거야. 옛날에는 한 반에 한두 명 엄마가 미친 듯이 아이를 공부시켰다면 지금은 한두 명 엄마 빼고 전체가 미친 듯이 공부시켜요. 이게 대치동 현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딱 보면 뭘까요? 전체가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김원준 씨 아시죠? 김원준 씨가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상담 코너를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의 낙원 공부부터 다스려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 잘 되라고 정말 노력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그냥 하나로 딱 표현하자면 이 단어가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부자가 있어요. 아이 사교육비 문제로 큰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남들만큼 못해줄까 걱정된다. 이 남들이 있죠. 전 질문이 이 남들이 누굴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남들을 이걸 좀 실체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한번 제보해서 이 남들은 과연 누굴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들이 누군지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축제의 계절을 악마의 시간으로 바꿔놓을 만큼 영지의 과학고가 그렇게 매력적인 학교인가. 2018학년도 서울대 고교별 진학 실적을 보니까 상위 10개 교 중에서 대부분 뭘까요? 과거 영지학 싹쓸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상위 0.1%의 중2 입시 준비생을 만들기 위해서 영유아기 때부터 단련이 필요하다. 놀이수학 알고 계시죠? 실물 수학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벌써 밀리기 시작했네. 실물 수학으로 시작해서 초3부터 시작해서 좌우지간 뭘 엄청 시킨답니다. 본인들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치동 엄마들은 미쳐버린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저는 진짜 우리 교육의 끔찍한 문제인데, 대치동 엄마들이 미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제가 강남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원가는요 테헤란로 북쪽, 여기서 먼저 형성됩니다. 테헤란로 남쪽에 대치동이 있죠. 북쪽에는 어디가 있나요?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이 있죠. 거기는 상류층들이 살아요. 제가 스카이캐슬의 입시 코드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기억난 게 있어요. 아, 내가 원조 코드였구나. 제가 80년대 말에 거기서 고액과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입주과외. 고3 남학생 대학 원서 낼 때까지 원서까지 써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중요한 게요, 그 기억을 지우고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참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요, 참 돈지랄 유별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왜? 어떤 사회건 상류층이 있나요 없나요? 그 중에서도 타락한 상류층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관심 있으세요? 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그 소수 타락한 상류층들이 하는 비정상적인 부모 교육 행태가 제가 볼 적에 전국화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 압구정동 이쪽은요 학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포천으로 삐져나갔다가 자리가 없어요. 근데 대치동에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원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은 무슨 전문 학원이 옛날에 있었나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교육의 어떤 주류인 학원 모델은 옛날에 없었죠. 그게 이제 압구정동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대치동으로 가면서 상류층도 뭘까요? 거기 따라갔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산층들이 들어왔죠, 대치동에. 거기서 어떻게 됐죠? 상류층과 중산층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대치동 중산층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포감이 든대요. 왜? 상류층들은 가진 거 돈밖에 없죠. 애 공부 못해도 대안이 있나요 없나요? 대안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으로 막 승부를 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근데 뭘까요?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왜? 중산층은 물려줄 게 학벌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류층들이 학벌까지 독점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산층은 생존의 문제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훈장이에요. 그냥 장식품이거든요. 근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거기서. 상황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대치동 엄마들, 중산층이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요, 상류층과 섞이면서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시대 교육의 불행,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치동 엄마들이 미치면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 엄마들 미칠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요, 압구정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죠? 대치동은요, 내 친구도 있거든? 아는 사람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산층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멀쩡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해요. 그게 아이들의 의지인가요? 과잉 상태란 말입니다. 빼낼 것 좀 빼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사교육의 마케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냐? 일단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류층이 주도하는 사교육 무환경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랭이 찢어지면 안 되죠? 맞나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중요한 게 건강한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합리적인 모델에 따라갈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상류층들이 교육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했거든요. 첫 번째, 조기 교육으로 나이를 무너뜨렸죠. 맞습니까? 선행학습으로 학년을 무너뜨렸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가지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죠. 다들 신호등을 지킬 거다. 제한속도 지킬 거다.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 타락한 상류층들이요 길에 나와가지고요 신호등도 무시하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가 죽었거든요. 그냥. 지금은 어떨까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신호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불안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불안감은 내가 효과적으로 잘 다뤄야 될 요물이야 이러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게 해소가 될까요? 혹시 불안해서 뭘 했는데 드디어 안 불안해졌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분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유가 있죠.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치동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어요. 비슷한 조건에서 내 아이만 뒤처진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강남 엄마들은 자신도 그랬고 주변에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사회 현실이 그런데 뭐 현실이 그런데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마케팅 때문인지 부모의 욕망 때문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따라갈 필요 없는 그들만의 세계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따라갈 필요 없는 그들만의 세계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환경의 문제고 엄마의 중심을 흔드는 마케팅의 문제다. 또는 부모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에게 묻지 않고 엄마들 시간표를 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SNS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의 움직임을 제가 감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현장감을 제가 지키려고요. 가끔 오전에 시간이 있을 때 학교 근처 카페를 가거든요. 많이 모여 계세요. 많이 모여 계시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막 시간표를 짜더라고요. 특히 학기 초가 되면. 근데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아이는 여기 없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실제로. 저는 대치동 학원가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면 아이들을 제가 금방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아세요? 딱 오면은요, 얘는 자원봉사자가 왔구나. 학원 분위기를 매우 명랑하고 활달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고마워. 얘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왔구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니까 온대요. 얘는 기부자 그룹이구나. 아니 학원을 1년 이상 다녔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서 얘는 다음 달에 그만둘 것 같아 계속 다녀. 그리고 학원비를 일찍 내. 뭐로 설명해요? 네 번째 또 아주 흔한 경우가 있죠. 얘들은 대피자 그룹이구나. 뭘까요? 집에서 엄마랑 싸우잖아요. 학원에 와야지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빼면 몇 명 남을까요? 최소한 이 정도 레퍼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 학원에 왜 왔니? 제가요 평소에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돼갖고 이 문제 도움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이상하신가요? 아니 그 비싼 돈 내고 학원 가면 명확한 필요성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 역할 중간 점검.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 자 보세요. 그동안 많이 노력들 하셨죠? 앞으로도 노력하실 작정이시죠? 포기하지 않고, 그죠? 자 그럼 중요한 게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고맙다. 근데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나요? 왜 짜증을 부리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이의 요구에 답을 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뭘까요? 고마워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짜증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따라가면 들러리가 되고요. 따라가야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가면 들러리, 따라가야 주인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들러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다른 거 말고요. 사회생활 말고 대학 입시까지만 보자고요? 그럼 상당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나요? 들러리가 되나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갈 길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길은 따로 있어. 그 길을 아이랑 함께 찾아간다? 저는 이런 부모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빨리. 근데 우르르 몰려가요. 거기에서 과연 몇 명이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진심인지 왜곡된 욕망인지, 특히나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류층 부모와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상류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류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저는 알아요. 뭐냐? 자신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걸 가장 두려워. 정말인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정말로.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왜곡된 욕망이 이런 거예요. 아이 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들끼리 자존심 싸움이 되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아까도 잠깐 비쳤죠. 죄책감. 능력 없는 엄마라는 죄책감. 이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또아리를 틀면은요 못 벗어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감정은 불필요한 감정인 것 같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부모인데 아이들이 가끔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자, 그래서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은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이거 좀 제발 착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군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수단이죠. 그러면 다른 수단을 써서 목표 달성하면 안 되나요? 목표 달성은 뭐죠? 아이의 실력이죠. 아이가 공부하는 거죠. 그럼 다른 수단은 없나요, 그게? 근데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합리적인 사고라면은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리한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요, 이거 왜 이렇죠? 수단끼리 경쟁을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마음속에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 수단 경쟁에 휘말려가지고요, 쓰러지고 있거든요. 숱하게 보고 있어요. 걔들 어떡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교실로 잠깐 안내해 볼까요? 인문계 고등학교. 물론 특목고 자사고는 예외지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고3 교실로 가면은요. 문과 90% 수포자. 90% 수포자입니다. 이과 80% 수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역시 그러니까 특목고 보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십니까? 걔들은 이미요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수단 경쟁에 아이들을 동원하면서 저는 희생된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독립선언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독립선언서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이요 아무리 제가 볼 적에 똑똑하고 심지가 굳고 훌륭한 엄마를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주도하는 건 누구라 그랬죠? 건강한 중산층, 타락한 상류층? 아직도 정리가 안 되세요? 그 흐름에 이 흐름이 워낙 강력하거든요. 왜? 죄책감까지 유발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면 기미 독립선언서 이상으로 절실한 심정을 갖고 만든 독립선언서가 필요한데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엄마가 기도문을 썼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어머니 한번 나가서 좀 읽어주실래요? 네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부모로서의 내 나이가 아이와 동갑이라 생각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아이와 함께 할 때는 나를 잊게 하소서.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이도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 아이에겐 우리 아이만의 길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실수와 실패, 좌절과 고독이 우리를 성숙하게 했듯이 우리 아이에게도 귀한 경험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 돈과 지위에 있지 않음을 믿고 가르치게 하시며 여전히 돈과 지위가 행복이라 말하는 소리들을 비판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게 하소서. 아이에게도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고 스스로를 자라게 하는 내면의 힘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원 없이 할 수 있게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기를. 내 말대로 살면 잘 돼야 나 같은 인간밖에 아니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 아이가 내 자식으로 내 곁에 머물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갈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부모들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절박하게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로 신뢰를 갖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고 나도 훌륭한 부모구나. 아이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기면 너무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부모가 사정은 되게 다양해요. 특히 이제 이사를 가서 안 좋은 동네로 가면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면 패자 부활을 노리는 아주 그 지독한 학부모 문화들이 있고요.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이분들이 또 변심을 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때 아이가 떠오릅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가.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참으려고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번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정신적 유출을 지쳐